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로윈 과학탐구 독약탐구 편입니다. 할로윈,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사탕 받으러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고 매년 10월 31일은 영어권에서 기념하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외국에는 8월 거의 빠르면 8월 말부터 이렇게 집집마다 예쁘게 꾸미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거 보는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지만요. 실은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릭 or 트리트라는 건데 이거를 사기를 칠까 아니면 너 나 대접을 할래 이런 얘기인데 실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 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나눠 먹고 서로 나눠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는 행동들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커스튬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이나 맛있는 것들을 얻게 되죠. 정작 저희가 중요한 거는 왜 할로윈 얘기 이런 얘기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할로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실은 마녀잖아요. 마녀인데 이 마녀들이 항상 뭔가를 만들고 있죠. 독약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녀가 정말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마녀라는 마녀 처형을 막 시작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게 남자들이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불안이나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그 탓을 돌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딱 얻어 걸린 게 힘이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에 띄거나 좀 똑똑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다 그 사람을 마녀로 몰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녀들이 부글부글 뭔가를 자꾸 끓이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독약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그려지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되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누굴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 누군가죠. 자, 그럼 이 마녀가 만들던 이런 독약들은 또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많은 독약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왜 독약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약들이 변변찮게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자연에서 많은 그 약들을 허브라고 말하는 물건들이 있죠. 그런 식물들을 많이 채취를 해가지고 약 대신에 많이 썼어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영리한 사람들은 그 약을 갖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독약은 실은 흔적이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연사로 처리하기가 매우 쉬웠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백설공주의 한 장면인데요. 백설공주에서도 백설공주가 사과를 딱 먹더니 흙 쓰러졌거든요. 아마 이건 그 독약 때문에 백설공주가 죽었다라기보다는 사과를 먹어서 너무 성급하게 먹다 보니까 사과가 목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었지. 여러분, 역사에서는 청산가리라는 거, 비상 있죠? 그렇죠, 사약.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얘는 무색무취해요.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그럴 때 정말 많이 썼다고 합니다. 중국 황제들 중에서는 환단에 영약 있죠? 몸에 좋아지라고 먹는 그 약에다가 수은을 막 섞어서 먹었대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수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우리 테스 형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외치면서 독약을 마시고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냐고요? 찾아보세요. 자, 영상에서 보이시는 게 바로 납이에요. 이 납은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왜 좋아했냐고요? 납이 실은 단맛이 난대요. 여러분 절대 드셔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납이 단맛이 나서 감미료로 음료수나 음식에 넣어서 섞어서 먹었대요. 이 납을 먹게 되면 불면증, 빈혈, 구토감, 복통, 청각장애들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 맛보시거나
도전하시면 안 돼요. 보이시는 건 한니발인데요. 한니발은 뱀을 넣은 단지를 갖다 적군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그 단지가 깨지면서 나온 뱀들이 적군들을 다 물어가지고 죽이는데 전쟁의 한 방법으로, 전쟁 도구로 뱀을 사용을 하기도 했죠. 영상에서 보이시는 거는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사약을 받았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거 진짜 그분 모습은 아닌데요. 명종 때 문인인 이명수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사약을 무려 16사발이나 드셨대요. 어머, 체질인가 봐. 그건 아니었고요. 진짜 우연찮게 이렇게 되셨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요, 송시열이라는 문인이시죠. 풍채도 되게 좋으신데 이분은 사약을 3사발이나 드셨대요. 평소 때도 비상을 조금씩 드셨대요. 약으로. 그렇죠. 조금씩 정량으로 해서 드시면 명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비소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초록색 드레스, 초록색 벽지, 그 초록색 물감을 내는 염료에 비소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소가 쥐도 새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영상에서 보시는 책들 있죠? 이거는 바로 에거서 크리스티라는 영국 추리소설 작가의 작품들인데요. 이분은 제약하는 그런 약사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정보, 그 지식을 활용하셔가지고 독약을 주제로 한 추리소설을 엄청 많이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제목들은 죽이는 화학, 세상을 바꾼 독약 한 방울, 똑똑. 자, 이런 건 참고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청산가리는 비상, 사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색깔이 흰색이지만 물에 타면 아무 색이 없어요. 절대 시도하면 안 돼요. 영상에서 보이시는 분은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밝혀진 죽음의 이유는 심장마비라고 하지만 나폴레옹도 죽음의 이유가 사람들이 비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증거가 안 남으니까 그걸로 아마 암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죠. 보거는요.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이 있는데 아가미, 간, 생식선, 위, 알, 장, 비장에 있고요. 근데 이게 독으로 쓰일 땐 이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신경 통증 치료제, 마취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그렇죠. 벌은 물론 독이지만 펩타이드라는 그 독성분이 있지만 그걸 또 활용해서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푸른 갯 민숭 달팽인데요. 얘는 고깔 해파리를 먹고 몸에 독을 농축을 한대요. 이게 갯 민숭 달팽인데 푸른이잖아요. 이게 사진이 제가 없어서 이걸 썼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푸른 갯 민숭 달팽이는. 얘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보라 문어예요. 따뜻한 남쪽 바다에 사는 걸 좋아하고 얘도 독성분이 있죠. 아니에요. 전갈, 얘는 애벌레 때요. 박주갈이라는 독초를 먹으면서 산대요. 제주 왕납인데 그래서 얘도 몸에 독이 있죠. 이거 고깔 해파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건데요. 해파리에 쏘이면 막 팅팅 붓잖아요. 이 해파리에 또 천적이 있어요. 바로 쥐치예요. 쥐치는 해파리 천적이라고 하고 해파리 정말 좋아해서 쪽쪽쪽쪽 다 잡아먹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긴 애들이죠? 얘 몽구스인데요. 얘는 독사, 뱀을 정말 좋아해요. 뱀탕. 자, 이 코브라는 뱀은요. 코브라 신경독이 있고 살모사 혈액성 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신경성 독은요. 팍 물렸는데 안 아파. 숨을 못 쉬겠어. 심장마비 와서 죽어요. 근데 살모사 혈액성 독은 팍 물리면 피가 팍팍팍 나요. 모세관관 벽하고 적혈구를 파괴해버려서 통증도 오고 아프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들이요. 뱀독이 고혈압 치료제로 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톡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톡스는요, 보톨리누스라고 햄이나 소세지 등의 통조림 만든 거 있죠. 그 안에가 부패를 해가지고 생기는 독소인데 이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근육마비나 호흡을 못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보톡스는 130g만 있어도 전 세계 인구가 죽을 만큼 강력한 독이에요. 근데 이거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1970년대 사시 치료를 위해서, 이게 보톡스가 약간 근육을 당겨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면 그 사시 치료할 때 썼고, 마비 증상 완화나 요실금, 방광염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성형에도 사용하고 있죠. 백신, 미량의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를 미리 주입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사과 과일들이 많죠? 아미그달린이란 청산가리와 같은 작용을 하는데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씨앗들은 드시면 안 돼요. 겉에는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매실인데요. 매실은 항균이나 식중독, 숙취 해소인데 얘는 반드시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1년 정도 발효시켜서 드셔야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은행나무 열매 있죠? 얘도 메틸피리독신이라서 구토, 설사, 복통, 의식불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이에요.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는요, 반드시 어른은 10알, 아이들은 2~3알 정도인데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해요. 여기 가지 나왔죠? 가지가 왜? 실은 가지가 익히지 않은 가지는요,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어요. 익히면 안전하게 해서 드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토마토가 있는데요. 토마토는 빨갛게 해서 드시면 상관없는데요. 이런 녹색 토마토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라닌이 있어서 구토, 설사, 전신마비 일으키고요. 아기가 섭취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는 감자하고 토마토를 갖다가 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솔라닌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탐구해보려는 게 바로 녹제거 탐구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겨울이 오면 눈이 오잖아요. 염화칼슘을 길에 많이 뿌려요. 근데 염화칼슘이 철 성분하고 닿으면 그걸 부식을 굉장히 빨리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부식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하고 지금 약산성 물질이나 연마제, 오일, 자외선 차단제 등을 활용해 보셔가지고 녹을 빨리 또 더 효과적으로 제거해내는 성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제품인지 밝혀보셔도 좋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녹 제거를 잘 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물질에 더해서 알루미늄 호일 또는 금속, 다른 금속 성분 또는 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해서 녹을 제거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물질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추가 실험을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